대만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정도로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반도는 안전지대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동서센터 선임연구원 데니로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는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대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개입하게 된다면 분명 주한미군을 개입시킬 것이고, 주한미군과 한반도에 기반을 둔 무기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한반도에 미사일을 쏠 것이 확실하니까요. 또한 주한미군이 빠져나간 남한을 북한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도 않을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꼬셔서 한반도에서 분쟁을 일으키면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둘 수 있어 수월하게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주둔 중인 주한미군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남치먹지에 있기 때문에 북한과 전쟁을 치르다 대만으로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머리만 잘 굴리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둘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뒤에 호시탐탐 중국을 노리는 인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인도가 60년 넘게 중국과 국경을 두고 대치 중인 인도가 만약 중국이 모든 걸 쏟아부어야 얻을 수 있는 대만을 칠 계획으로 군사력을 뺀다면 과연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냐 말이죠. 그런데 최근 인도가 중국 대만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중국 빈집털이에 나설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려는 이유는 외적으로는 조국 통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를 해결해 조국을 완전히 통일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역사적 임무라며 전쟁을 해서라도 대만을 손에 넣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피력해왔습니다. 다만 당장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북한이 휴전선을 통과해야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양안이 마주한 푸젠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대만을 치려면 100만 인민해방군을 비롯해 수백만의 지원부대가 필요하고 전쟁을 수행할 무기도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병력과 무기는 반드시 푸젠성으로 모이기 마련이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병력이 모여들거나 무기가 수송되는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고립될수록 대만과의 통일에 더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상당히 정치적인 모험이지만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만을 손에 넣으려는 이유는 대만에는 중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술들이 질비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TSMC라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 대만에 있습니다. 원래 TSMC를 먹을 계획으로 대만을 통일하려는 속내를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는데 얼마 전 중국 대표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입에서 이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천원링 수석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 대해 치명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자체적인 산업사슬, 공급망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며 특히 산업사슬과 공급망 재구축 차원에서 대만을 수복해 TSMC를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뒤이어 TSMC가 미국 이전을 서두르고 미국에 6개 공장을 짓는다는데 이런 목표가 실현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압박에 직면한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반도체 등 주요 분야 기술을 TSMC를 통해 확보해 일거의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계산을 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미래를 건 대단한 모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계획에 은밀히 입가에 미소를 짓는 국가가 있습니다. 인도인데요. 인도는 실제로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히말라야 국경을 넘어 중국을 차지하는 옵션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9월 초 인도 정부의 고위 관계자 말을 빌어 인도군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책 연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안일 차우한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특정 기관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만에서 중국과 전쟁을 벌일 경우 광범위한 영향과 이에 대응해 인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조사해달라는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는 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전쟁 시나리오를 평가하고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인도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을 준비할 계획인데요. 인도가 이렇듯 중국, 대만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인도의 외교 전략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외교관계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왔는데 가령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는 탄탄하게 다져왔습니다.
가령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쿼드의 일원이기도 하죠. 미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중인 겁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구상에 인도는 가장 먼저 발을 들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인도, 중동, 유럽의 철도, 항만 등 인프라를 연결하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회랑은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바닷길로 연결한 후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이스라엘까지 철도로 연결 후 다시 바닷길로 유럽에 진입합니다. 이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이 10년 넘게 추진 중인 1대1로보다 더 단시간에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데, 이는 누가 봐도 중국의 1대1로에 맞서기 위한 전략입니다. 최근 G7 중 유일하게 1대1로에 참여하기로 했던 이탈리아가 1대1로를 탈퇴하고 IMEC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이 상당히 곤란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 인도 뭄바이에서 시작되므로 인도가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소문이 현실로 드러났죠. 그런데 인도와 중국 사이가 얼마나 불편한지 지난 9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시진핑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리청 총리가 대리 참석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정상들과 친분을 맺어둬야 유리한 시진핑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중국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도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무난하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미국과 동맹국 군대의 후방 지원을 막는 것입니다. 가령 식량이나 연료,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죠. 또한 미국과 함께 참전하게 될 연합군의 군함과 전투기 등에 대한 수리 및 유지보수 시설을 제공하는 물류 허브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는 5년 전 군함과 항공기의 급유 및 보급, 필요시 기지 접근을 허용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해둔 상황인데요. 중국과 직접적으로 총을 겨누지 않기 때문에 인도의 입장에서는 보복을 피해갈 수 있는 나름 안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죠. 가장 극단적인 전략은 대만의 전력을 쏟아부은 중국에 빈집을 터는 겁니다. 아마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역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텐데요. 만약 이 전략이 채택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대만과 전쟁 중 국경 부근부터 인도가 밀고 올라온다면 중국에서 새로운 전쟁터가 열리게 되니까요. 현재 인도와 중국은 엉성하지만 약 3,500km의 실질 통제선이 국경 역할을 하고 있죠. 중국의 경우 세계 4위의 영토 대국인데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광활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력이 필요한데, 중국에는 크게 동, 서, 남, 북, 중을 지키는 5개의 거대한 큰 집단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각각 전구라 부르는데 인도와 국경지역은 서부전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간 국경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서부전구 외에도 남부전구나 중부전구가 뒤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만과의 전쟁은 중국 대 대만의 구도가 아니라 중국 대 연합군의 구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서부전구를 제외한 모든 전구가 전쟁에 투입될 겁니다. 그렇다면 서부전구 하나만으로 인도를 막아야 하는데, 인도는 적지 않은 전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GFP 기준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만약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밀고 올라오는 인도군을 막아내지 못하면 남부전구가 자리를 비운 스촨성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중국 공산당의 멸망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촨성에 중국 핵무기 보관시설과 탄도미사일 기지가 몰려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종이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인도는 서방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전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괜히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순이니까요. 여기에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기도 한 인도군에는 총 145만의 병력이 있는데 그중 80%가 육군입니다. 오랜 앙숙인 파키스탄도 인도의 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상대가 되지 않아 병력의 대부분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죠. 게다가 인도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핵보유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난 2021년에는 사거리 5,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해 원하면 언제든 핵탄두를 실어 날려보낼 수 있는 국가가 된 겁니다. 뉴델리에서 북경까지 거리가 약 3,800km이므로 인도가 IRBM을 개발한 것은 순전히 중국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도가 핵을 보유하게 된 것도 중국 때문입니다.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는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 독립하기 이전부터 인도의 고급 두뇌들을 외국으로 유학시켜 원자력 전문가를 키웠는데, 이들이 인도로 돌아와 1950년대 초반 원자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1962년 중국이 불시에 인도를 공격하면서 발발한 전쟁에서 인도군은 대패하고 말았는데, 이때부터 비동맹 자주 노선을 변경해 서방의 원조를 받아 중국군을 물리쳤습니다.
중국에게 패하고 말았다는 수치감은 핵개발 속도를 급속하게 앞당겼죠. 그러다 2년 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을 감행하자 서두른 끝에 10년 뒤인 1974년 5월 18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라자스탄 사막에서 첫 핵실험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대성공. 이로써 인도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은 두 번째 핵보유국이 됐죠. 최근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살얼음 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합니다. 1962년 이래 자잘한 충돌이 있어 왔지만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2020년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 가란 계곡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하면서 양국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시진핑과 오성홍기를 불태우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며 반중 감정이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완전히 봉합되지도 않았는데 최근 중국이 표준지도를 발표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표준지도에는 4곳의 분쟁 지역을 전부 중국 영토로 표기했는데 한 곳은 인도 북부와 중국 티베트 자치구 경계인 악사이친 지역입니다. 국경 분쟁 중이며 중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지만 원래 인도 영토였던 곳입니다. 또 한 곳은 티베트 남쪽, 인도 동부의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입니다. 이곳은 인도가 시료 지배 중이지만 중국의 표준지도에는 중국 영토로 표기했죠. 이에 대해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중국이 인도 영토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인도 영토가 중국 영토가 되지 않는다며 중국을 비판했고, 아린담 바그치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국이 그런 시도를 한 건 처음이 아니다라며 아루나찰 프라데시는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늘 인도에 양도할 수 없는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양보할 수 없는 영토 문제로 껄끄러운 인도에는 굳이 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면 혹 방문 중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일까요? 중국 대만 전쟁이 실제로 발발했을 때 인도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오게 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